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자퇴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는 운영이 어려워지며 폐교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가 싫어서나 반항심에 자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결정 뒤에는 더 이상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는 현실과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떠난 한국 수학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이 학생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이 이토록 강력한 변화를 불러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경험이 미국 학교를 떠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진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스미스라고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험하고 낯선 곳이라고만 생각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미사일이나 전쟁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배워왔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만화나 첨단 기술 덕분에 더 흥미로운 나라라고 들었고요.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은 그냥 가지 말아야 할 나라 정도로만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평범한 아침 학교에 있었던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이신 해리 해밀턴 교장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체육관으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들면서 저도 괜히 긴장되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분위기는 엄숙했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무대로 올라오시더니 올해 예정된 수학여행에 대해 또박또박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원래는 다들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아시아로 간다는 발표를 하셨죠. 그리고 여행지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불안함이 확 밀려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듣고 봐왔던 위험한 이야기들, 전쟁 뉴스들이 갑자기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들 놀란 눈치였어요. 어떤 아이들은 신난 듯한 표정이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저처럼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흥미로운 여행지라 해도 제가 위험하다고 믿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그동안 가족이나 학교를 통해 배웠던 내용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제 아버지는 역사 선생님이신데 항상 미국의 가치관과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어머니는 유치원 교사이신데 미국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자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 제 세계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곳은 자연스럽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왔죠. 그 체육관 한가운데 서 있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어요. 이 여행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도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분명 무섭고 걱정되는 마음이 컸지만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도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 갑작스러운 발표는 저에게 하나의 큰 모험처럼 느껴졌고 제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서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었고 제 앞에 뭔가 특별하고 드라마틱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지금도 저희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던 그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긴장과 호기심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한국에 대해 상상만 하던 제가 드디어 그 땅에 도착한 거잖아요. 공항은 제가 알던 미국의 분주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공항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그 분위기 자체가 참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밝은 조명과 현대적인 공항 디자인이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이고
공기는 상쾌하면서도 시원했어요. 공항 직원분들은 미소를 지으며 여행객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계셨고 자동 여권 심사 시스템도 빠르게 작동하더라고요. 심지어 작고 귀여운 로봇 안내기들이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한국이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제 오랜 두려움들이 그곳을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안을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보이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인 표지판들을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어디로 가야 할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 나오는 비행 정보들은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감탄이 절로 나왔죠.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저도 숨을 깊게 들이쉬며 한층 마음이 놓였고요. 공항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체계적인 모습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계획되고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입국 절차를 마친 뒤에는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도시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넓은 도로 위로 차량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고 고층 건물들은 세련되면서도 멋지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전반적으로 현대적이고 안전한 느낌이 강했어요. 중간중간 보이는 공원엔 푸른 나무들과 넓은 공간이 있었고 가족 단위로 나와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제 머릿속에 있던 옛 이미지들을 하나씩 돌아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정돈된 교통, 그리고 잘 관리된 건물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사람들과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도시의 곳곳을 바라보며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정말 맞았을까?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위험하고 불안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변화가 시작된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모습에 하나씩 대체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첫 인상들이 앞으로 제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를요. 주변의 사람들과 장소들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희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고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제 인생을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꿔줄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떠나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면서 저희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제가 지금껏 봐온 어떤 곳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도로는 넓고 깔끔했으며 건물들은 맑은 하늘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이 도시가 얼마나 질서 있고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위험한 땅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버스는 생동감 넘치는 거리들을 지나갔고 그 안에서 저는 새로운 색깔과 소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나무가 가득한 공원이 보였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으며 뛰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디지털 광고판에서는 밝은 광고들이 번쩍였고요. 분명 저는 한국을 한때 갈등의 나라로만 여겼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도시는 차분하고 현대적인 느낌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방문한 주요 장소는 바로 유명한 경복궁이었습니다. 궁궐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어요. 오래된 돌담과 우아한 기와지붕은 긴 세월과 자부심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었죠.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여기저기 피어있는 꽃들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어요. 저는 역사 속 공간을 걸으며 구석구석을 다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넓은 돌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건물 하나하나를 올려다봤고 그 웅장함에 계속 감탄하게 되었죠. 평화로우면서도 감동적인 분위기였어요. 경복궁 방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저희가 한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전통 한국 의상인 한복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색감은 선명하고 천은 아주 부드럽고 흘러내리듯 자연스러웠죠. 제가 한복을 입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확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큰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는데 평소에 알지 못했던 제 모습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옷이 저를 우아하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천이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고운 감촉, 그리고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는 색감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천천히 걸으며 그 순간을 만끽했죠. 궁궐을 다 둘러본 뒤에는 근처에 있는 조용한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과 고요한 연못이 어우러져서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돌벤치에 앉아 물가를 바라봤고 그 맑은 연못 속에는 파란 하늘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한국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나라의 자연과 전통 속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깊이와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루 종일 이어진 새로운 경험들 덕분에 저희 머릿속에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이미지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곳곳의 세심한 설계, 궁궐에서 느꼈던 역사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한복이 보여준 우아한 전통의 미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점점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낯설고 위험한 곳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쉬는 나라라는 사실을요. 도시를 걸으며 제 마음도 점점 가벼워지고 더 열린 마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골목골목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저는 그 이야기를 기꺼이 듣고 싶어졌다고요. 아름다운 궁궐과 정원을 둘러본 뒤 저희 여정은 한국의 유명한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대와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복도는 환하고 깔끔했으며 벽에는 형형색색의 포스터와 수많은 트로피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학생들의 다양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면서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넓은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학생들이 화이트보드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들 표정이 진지하면서도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자신 있게 움직이고 생각을 망설임 없이 서로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봐온 수업과는 참 다르구나 싶었어요. 교실 안은 디지털 화면과 스마트보드 같은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고 분위기 전체가 차분하면서도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라면 누구든지 정말 잘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수업을 잠깐 참관한 뒤에는 학생들이 조별 활동을 하는 다른 교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교실을 돌아다니시며 각 그룹의 상황을 살피고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있었어요. 그 교실 안의 에너지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데서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학교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도서관 안은 조용하고 책과 컴퓨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책장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 한 권 한 권이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도서관 전체를 둘러봤어요. 그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곳에서의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배우고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방문에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바로 학교 식당을 둘러봤을 때였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서자 긴 테이블마다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식판 위에는 아주 다양한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밥과 채소, 고기 반찬, 그리고 신선한 과일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음식 하나하나가 보기에도 맛있고 건강해 보였어요. 저는 미국에서 먹던 간단한 급식을 떠올리며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영양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점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정돈된 방식으로 제공되고 학생들이 차분히 줄을 서서 식판을 받는 모습은 이 학교가 얼마나 세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어요. 하루 동안 학교 곳곳을 둘러보면서 그제서야 저는 이곳이 단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돈된 교실, 친절한 선생님들,
그리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낸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국 교육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떠날 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한국의 교육은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것을요. 이번 경험은 단지 학교를 본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잊지 못할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저희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 나라가 아름다움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떠오른 건 깨끗한 거리,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길거리 곳곳에서 마주쳤던 따뜻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모든 장소는 한국이 결코 제가 예전부터 두려워하던 그런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마음속에 있던 오래된 고정관념들이 하나둘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득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도시 여기저기를 더 많이 돌아다녔고 현지 분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한국을 깊이 있게 느껴보려 노력했어요. 키 큰 푸른 나무들과 반짝이는 연못이 있는 조용한 공원을 걷기도 했고요. 그렇게 새롭게 만난 장소들마다 섬세한 계획과 전통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벤치 하나도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꽃밭도 정성껏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람들과 환경을 아끼는 나라였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한국은 희망과 기회의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에서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 그리고 오후 산책을 즐기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는 사람과 땅 사이에 이어진 어떤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화려하진 않아도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거든요. 한국은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걸 마음 깊이 느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나라의 언어, 문화, 전통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유 시간이 있을 때는 현지 시장이나 작은 카페도 자주 들렀습니다. 신선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서 단순하지만 따뜻한 삶의 방식이 얼마나 멋진지 깨달았어요. 음식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고 식사 시간 자체가 마치 소소한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분들의 웃음과 다정한 몸짓은 저희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편견을 꼭 쥐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지 알게 되었죠.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앞으로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국에서의 저희 뿌리와 이곳에서 배운 값진 교훈들을 함께 품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설렘으로 제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품고 비행기에 올랐던 그때의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제 안에 오래된 믿음과 새로운 시각 사이에 하나의 다리를 놓아주었죠. 한국은 단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문화, 그리고 희망이 살아 숨 쉬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조용한 저녁 시간마다 저는 여행을 되새기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히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은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학생들과 선생님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 환경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교육이 단지 성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가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미국의 학교가 더 이상 제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살아있는 배움, 공동체의 따뜻함,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저는 부모님과 깊이 상의드렸고 결국 자퇴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자퇴를 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는 것도 걱정이 됐고 새로운 길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제 안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의 국제학교로 전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지만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배움의 공간 속에서 더 깊이 있게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싶었고, 앞으로는 한국어로 소통하며 진짜 이 나라를 이해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위에 저 스스로 한 발 더 내딛는 느낌이었어요. 미국과 한국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함께 이해하고 나중에는 그걸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이 나라의 예술과 전통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한국을 더 따뜻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알게 됐어요. 오래된 두려움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채 머무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아름다움은 멀어질 수 있다는 거려. 한국은 제게 그걸 깨닫게 해준 나라였고,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변화가 단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누군가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며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미국에서의 뿌리와 한국에서 배운 깊이 있는 배움, 이 둘을 함께 안고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지 한 번의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전환점이자 연결과 이해,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